안녕하세요. 문화재를 봤을 때 그 아주 소중하잖아요. 그 소중한 걸 제 손으로 직접 고치고 보살핀다는 게 그 힘든 것보다도 그 뿌듯함이 더 좋습니다. 처음에는 청소하는 청소부라고 정도로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직접 고치고 하니까 자랑스럽게 생각해 주죠. 다시 내가 활동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저에게는 소중하고 너무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은퇴가 두려운 남자 개그맨 동엽 이동엽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은퇴가 두렵지 않은 남자 행복한 은퇴연구소 전기보 소장입니다. 네, 소장님 반갑습니다. 야, 지난주에 저희가 정년퇴직 후에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를 돌보는 문화재 돌보미로 활동 중이신 최종환 씨의 이야기를 만나봤잖아요. 자부심이 상당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제2의 인생에서 이 자부심을 느끼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행복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소장님은 그러면 제2의 인생에서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순간 어떤 일이 있을까요? 멀리 갈 거 없이요. 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동엽 씨하고 이 네. 프로그램의 MC를 같이 하고 있잖아요.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저는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방송 천재 동엽이가 진행을 하는데 그래서 많이 배우셨어요. 이제는 네. 하산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말했지만 조금 찔립니다. 부끄럽네요. 저도 그러면 언젠가 제이와 또 우리 소장님처럼요. 자부심 가득한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길 기대하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문화재 돌보미 최종환 씨의 일상을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 보시죠. 네, 오전 내내 기와 작업을 진행한 제이와 동료분들이 또 다른 문화재가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또 어떤 문화재를 돌보러 가시는 걸까요? 네, 이곳은요 바로 경기도 군포에 위치한 동래 정시 종택인데요. 조선 후기 고종 14년에 지어진 사대부 가옥으로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돼서 관리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도 종선들이 거주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곳이라고 하네요. 네, 이곳은 어디인가요, 선생님? 예, 여기는 동래 정시 고택인데요. 이게 문화재 들어온 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수시로도 오는데 여기는 이제 직접 살고 계시니까 그 좀 해달라는 게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살고 계신 분들인데 불편하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창호지 뜯고 풀로 창호지 재단해갖고 창호지를 새로 바르고 그다음에 기단 거기 그 안채 그 출입이 잦은 곳인데 거기가 깨져갖고 이제 그 흙도 날리고 하니까 그걸 깨갖고 거기다 이제 원 상태로 이제 보수할 겁니다. 사실은 저것만 보면 네. 문화재에 살고 계신 분들이 큰 혜택을 받는 것처럼 보이시는데 네네. 또 나름대로 문화재이기 때문에 함부로 개발할 수도 없고 그렇죠.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또 따라요. 못 하나 치려고 해도 물어보고 그러니까.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네. 보상이니까 뭐 왜 저 사람들만 해주느냐 그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불만 있으신 분들 한번 살아보세요. 문화재에서 산다는 거 이거 좀 그렇다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은퇴 후에 공기 맑은 시골에 가서 시간 여유를 가지고 생활하고 싶었습니다. 아직 젊고 시골에 가고 그냥 생활하기는 좀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다 하고 싶었습니다. 누구나 그렇듯 제이 역시 정년 퇴직 후 여유로운 전원 생활을 꿈꿨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100세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60세의 나이는 아직 청춘이라는 걸 느끼고요. 제2의 인생을 준비하게 됐다고 합니다. 전통 한옥에는 저렇게 창문을 사용하잖아요. 생각보다 따뜻하고 환기도 잘 된다고 하는데 역시 관리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새살문이라고 하죠. 소나무가 이제 격자로 단단하게 짜인 문인데요. 창문이나 방문에 사용이 됩니다. 우리 그 시골에도 지금 저 문을 쓰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저 문들도 모두 이제 문화재의 일부이기 때문에 정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요. 네.
저게 뜯는 게 쉽지가 않은가 봐요. 긁어내는 거예요. 원래 물로 불리면 네. 다 떨어지는데 시간이 없어서 긁어내야 되잖아요. 이게 자동차 앞유리에 주차하지 말라고 스티커 붙인 거 있죠. 그거 뜯는 것도 보통 네,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그거 더 심한 것 같아요. 예, 지금 창호지 기존으로 있던 창호지 찢어진 걸 갈아주는데 이걸 뜯기가 보통 그 찹쌀풀 같은 거면은 시간이 있으면은 한참 동안 불려놨다 하는데 지금 시간이 좀 급박하니까 예, 이런 식으로 해서 긁어내야 돼요. 많은 작업들을 하시는데 예. 다 하시려면 손이 되게 빨라야 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재단에서도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들을 안내해 보내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 세대들은 와갖고 사실 처음에 이게 적응하기가 좀 힘들죠. 우리 나이인데도 저도 시골 태생해서 시골 살면서 와갖고 하는데도 처음에는 와갖고 적응이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옛날 어릴 때 시골에서 살면서 해봤던 것들이니까 그리고 직접 하지는 않았어도 하는 걸 눈으로 봤으니까 좀 수월하죠, 배우기가. 아예 경험 없는 사람들보다는. 정말 시골에서 저 네. 창호지 작업할 때 보면 네. 대작업이에요. 저렇게 불려서 이제 다 뜯고요. 네. 저거를 풀을 발라서 또 다 그늘에 말려요. 그러면 그 집안 전체가 네. 창호 작업하는 날은 큰 공사하는 날이었어요. 네.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집에서 1년 동안 노니까 좀 지루했겠죠, 부인도. 그러니까 다시 나가서 일하게 되었다니까 좋아했습니다. 저 은퇴 지금 앞두고 계신 분들 저분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집에 있으면 사모님이 일단 1년 정도 되면 엄청 귀찮아하고 본인이 감당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아, 드디어 깨끗한 창호지를 바르고 계시네요. 맞아요. 저렇게 이제 빗자루를 쓱쓱 밀어서 이렇게 붙이는 거죠. 네. 아, 그러면 소장님도 어렸을 때는 창호지 저런 것들 좀 붙여 보셨습니까? 붙인 것도 있지만 사실은 저 창호지는 어린 마음에 이게 침 발라서 구멍 뚫는 일들이 뭐 뭘 보려고 그랬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창호지 창호 문에 보면 그 떼온 데들 네. 구멍 낸 걸 이렇게 떼어서 줄게요. 완전히는 다 못하고 네. 뭐 그런 흔적들이 굉장히 많았던 기억이 있어요. 아, 그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이제 신혼부부들 아 이제 그렇긴 처음에 한데 보면 이렇게 뚫어서 뭐 하나 이렇게 보고 그거 그랬었잖아요. 말고도 왜 그렇게 많이 뚫었는지 몰라요. 아, 그래서 그래요? 집에 창호에 보면 이렇게 땜질한 자국들이 엄청 많았어요. 네. 아, 거의 문화재 보면은 정확하게 쓰는 사람들은 거의 1년 쓰는데 그렇지 않은 곳은 뭐 한 달이 할 수도 있고 애들 자주 들어오고 하면은 금방 찢어지니까 그러면 이제 보통은 한 1년인데 그 조금 뚫어진 거는 있잖아요. 부분만 오려갖고 땜질 비슷하게 그렇게 하거든요. 제가 어릴 때 한옥 쪽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오래된 고택이죠.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관심이 상당히 많은 거죠. 그래서 이왕 들어가고 하는 거 자격증까지 따갖고 한번 하자, 확실하게 하자. 그래서 3년 만에 미장을 3년 만에 따고 그러니까 하나 따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좀 좋더라고요. 따기가 좀 쉽잖아요. 그 종합적인 거는 똑같은 거니까 문화재에서. 그리고 이제 본안은 1년 만에 땄습니다. 관리와 그 보수가 있는데 관리에서는 특별하게 없어도 건강하고 건전한 정신이면은 할 수가 있지만은 보수에는 자격증이 꼭 있어야만이 보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는 24개가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미장과 그 다음에 본화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문화재 돌봄 사업이 생겨서 들어갔어도 자료가 없었어요. 자료가 없어서 명장님에게 학원 비용으로 한 달 60만 원을 주고 갖고 교육을 받았고 그 다음에 떨어지고 나니까 명장님이 그냥 와갖고 해라 그래갖고 그 일도 좀 거들어 주면서 이제 거기서 배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와공을 딸 때는 먼저 딴 선배들이 있고 자체 내 교육이 설립이 돼서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 돌봄 사업 전체에서 하는 교육도 있어요. 그래서 교육을 가갖고 배우면은 딸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은퇴 후 더 이상의 배움은 없을 것 같았던 나이. 제이는 제2의 인생을 위해 문화재 관련 자격증에 도전을 했는데요. 비록 쉽진 않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열정이 넘치는 시간들이었다고 합니다. 힘들죠. 힘들어도 좋아서 하는 거니까. 예, 자기가 보통 지금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서 해요. 그러니까 뭐 힘든 거 모르고 좋아하더라고요. 그 딸 때 뿌듯함 있잖아요. 예. 와, 저는 문화재 수리 기능 자격증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왜 그것도 뭐 대단한 24개씩이나 있다고 하니까요. 대단하신데요. 이 진짜. 문화재 수리 자격을 갖춘 사람을 이제 문화재 수리 기능자라고 하는데요. 선배 경력자들이 기술을 전수해 주기 때문에 직접 배우면서 전문 자격증을 준비할 수가 있어요. 문화재 수리 현장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이제 부실 시공을 막고요. 또 철저한 문화재 원형 보존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자격제도예요. 그런데 자격증 종류가 24개나 된다고 네, 하시는데 네. 생각보다 종류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세부적으로 보면 한식 목공, 한식 석공, 드자비공, 조각공, 칠공, 온돌공, 보존 과학공 등 총 이제 24개 종목이 있습니다. 네. 자격에 따라서 전문 업무도 뭐 말 그대로 완전히 달라지겠죠. 야, 네. 저는 그 중에서도 드자비공 이게 가장 관심이 가는데요. 막 뭐 이렇게 제가 드자비는 확실히 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소장님 일로 와보세요. 예. 제가 멱살 한번 잡습니다, 소장님. 예, 보통 서로 이제 이 머리나 멱살을 잡는 걸 드자비라고 하는데요. 네. 여기서 말하는 드자비는 그게 아니고요. 한옥에서 기울어지거나 내려앉은 구조물을 도구를 사용해서 바로잡는 그런 업무를 이제 드자비라고 해요. 아, 네, 그거예요? 제가 또 괜히 엄한 사람 드자비 할 뻔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자격증을 모두 따야 문화재 돌보미 보수 일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겠죠. 보통 이제 문화재 돌보미 분들은 그 중에서 기와를 재시공하기 위한 이제 번화 와공과 또 벽체를 보수하기 위한 한신 미장 자격증을 주로 취득한다 그래요. 저희 역시 이 두 자격증을 가장 먼저 취득을 했고요. 네. 아무래도 국가고시로 치러지는 거겠죠? 예, 요즘 이제 국가고시가 한참 이슈인데요. 이것도 국가고시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밖에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험이 쉽지 않다고 그래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고가의 학원비를 내거나 또 저희처럼 명장을 초빙해서 직접 배우기도 했는데요. 이 비용이 100만 원 안팎으로 상당했다고 해요. 아, 그러네요. 좀 부담이 되는 가격입니다. 예, 그런데 2015년부터 한국문화재 돌봄협회에서 직무 교육을 무료로 이제 실시하고 있어서 자격증 취득 비용이 많이 이제 절감되었다고 해요. 준비 기간은 이론, 실기 합쳐서 한 달 정도 열심히만 하면 합격 가능성이 있다 그래요. 아, 그럼 자격증이 없어도 문화재 돌보미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자격증을 취득하면 어떤 또 장점이 있을까요? 그건 당연히 자격 취득 과정에서 전문 기술을 습득해서 이제 업무를 더 잘할 수 있을 거고요. 또 매달 20만 원의 자격증 수당이 따로 나온다 그래요. 아, 그래요? 네네. 잠깐만, 그러면 만약에 제가 24개의 자격증을 다 따서 문화재 돌보미로 일을 하면 자격증 수당이 그러면 한번 보자. 자, 24개 곱하기 20하면 매달 480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돈 480만 원보다 동엽 씨가 24개를 딸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난 그게 더 궁금하고요. 뭐 그건 농담이고. 자, 소장님 오늘 드자비 한번 또 해야 빼시고요. 되겠네. 드자비 한번 합니까 이거? 자격증이 아무리 많아도 네. 수당은 한 개에 해당되는 20만 원밖에 안 나와요. 아, 그래요? 네, 네. 아, 계산이 좀 틀렸네요. 살짝 실망은 하는데 아, 좀 안타깝습니다. 네. 네, 이제 다 끝났나요? 예, 다 끝났습니다. 이제 마르고 나서 문만 설치해갖고 원위치시키면 됩니다. 네, 저렇게 이제 깨끗하게 창호를 한 모습을 보니까 우리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네, 맞습니다. 또 사랑채는 100년 됐고요. 안채는 최소 200년 이상 된 고택이라고 하는데요. 잘 관리해서 앞으로 대대손손 잘 지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으로 받고 있어요. 근데 우리 같이 그
정년하고 나온 사람들은 그래도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젊은 층들은 와갖고 생활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제 운동 삼아 제가 좋아하는 걸 하니까 만족합니다. 선생님 이제 뭐 하시는 건가요? 아, 이게 마지막 작업인데요. 여기가 클립 감는 걸 파내고 거기다 평활 작업을 할 거예요. 그 마지막 작업으로 해요. 힘이 많이 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예, 먼지가 많이 나죠. 저 부분이 이제 한옥에서 기단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아무래도 자주 이제 오르내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이제 깨질 수가 있죠. 사실 현대 건축물이라면 좀 더 튼튼하고 오래가는 자재로 한 번에 고칠 수 있겠지만요. 문화재로 지정된 고택이다 보니까 아무 재료나 사용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전통 방식 그대로 원형에 가깝게 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손도 많이 가고 더 세심하게 이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도 이런 노력이 또 있어야 우리의 문화재를 지키고 이어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야, 근데 저 보면 손이 진짜 많이 가네요. 시멘트 쓱 바르면 끝날 것 같은데 그런 작업이 아니네요. 그렇죠. 요즘 이제 공사 현장은 보면 저런 거 그냥 레미콘이 와서 윙 돌아가면서 그래서. 모든 게 기계로 하는데 전부 다 손으로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조상들과 또 우리 민족이 살아온 길을 다시 돌이켜보면서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우치고 그 소중함을 내 손으로 지켜나간다는 것을 같이 해보면은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게 살아왔는 그 조상들 밑에서 살아왔는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기업 삼성에서 정년 퇴직하고 지금 돌보미 8년 차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보수는 뭐 그리 많지는 않지만 나름대로의 이 문화재를 보수하는 그런 자긍심과 보람을 갖고 뭐 살고 있습니다. 매사 뭐 적극적이고 뭐 다방면으로 재주가 많아가지고 기술이 많아가지고요. 상당히 그 뭐 어떤 상황에 부딪히든지 다 뭐든지 다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마무리 단계인가요? 예, 마무리 단계입니다. 평활도를 맞추면서 완전히 해야 되니까 이것만 끝나면 끝나는 거죠, 이건. 문화재 보수 금손! 제이는 오늘도 소중한 우리의 문화재를 잘 지켜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오늘 작업 일정은 청문당에서 작업하기로 되었었는데 예정이 없던 일이 생겨가지고 두 곳을 작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두 곳 작업하느라고 정말 수고도 많이 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퇴근하시는 건가요? 예, 지금 모두 일정 끝나고 이제 퇴근인데 저는 사무실에서 할 일이 아직 좀 남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뭐 잘나도 인간, 못나도 인간인데 내가 할 수 있는 목표를 가지고 거기를 성취를 하면은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리고 이 문화재도 자기가 정말 배우면서 하면은 배울 점도 많고, 예? 다시 돌아다 볼 것도 많고 좋아요. 예. 그런 성취감이 그 행복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은퇴 후에 때 아닌 주경 야독을 하고 계시네요. 작업을 마치고 피곤하실 것 같은데 사무실로 돌아와 또 책을 보고 계시네요. 그 우리 이번 방송 쭉 보면서 네. 성공한 제이의 공통점이 한 가지를 꼽으라면 공부하는 거예요. 나이에 상관없이 끊임없이 공부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공통적으로 봤거든요. 오늘의 제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제2의 인생 살기 힘들겠다. 공부 또 해야 돼요? 아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선생님 지금 어떤 공부하시는 거예요? 예, 온돌이라고 해갖고 구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외국에 없는 그게 그쵸, 온돌이잖아요. 온돌 우리나라만 특이한 게. 그래서 온돌에 대해서 그 자격증을 다시 하나 더 따려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자료 보면서 공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자료가 없으니까 이 인터넷에 들어가고 그 문화재청에 들어가고 문화재 수립 표준 시방서 이걸로 공부합니다. 이게 여기가 이제 그 설계 도면에 들어가지 않고 설명으로 다 돼 있으니까 거의 이제 그 용어 우선 용어부터 배워야 되니까 왜냐하면 제가 갖고 있던 제가 그 겪어오고 가지고 그 수시로 접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게 용어예요. 그러니까 옛날 용어들이라 하나하나 그 용어가 거의 한 50개, 40개 내지 50개가 되는데 그냥 일반인들이 네 얘기하면 하나도 모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우선 용어부터 시작을 해갖고 내년 2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실습 그쪽으로 공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료 찾는 게 시간이 더 걸려요. 네, 자료가 없으니까 그게 이제 좀 애로가 있죠. 하는데 예. 처음에는 참 미비한 점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 참 정부에서도 도움을 주고 자체 내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니까 거의 뭐 없다고 봐요. 단지 아쉬운 건 우리 같이 이제 정년퇴직 해갖고 나온 사람들은 좀 그냥 뭐 먹고 살만한 데서 들어와갖고 하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젊은 분들이 와갖고 기술을 배우면서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젊은 분들은. 그분들이 근무하기는 좀 미숙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제1의 그 목표는 삶 자체에서 그 뭐랄까 딴 사람보다가 더 월등하게 잘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걸로 살았는데 제2의 인생은 이제 그 인생이 더 남은 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더 필요한 사람이 되어 살 수 있을까 그것이죠. 선생님께서 앞으로도 이렇게 쭉 공부 이어가실 생각이세요? 예, 제가 힘 닿는 데까지는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네, 남이 시켜서 하는 공부가 아닌 자신이 원해서 시작한 공부가 진짜 공부가 아닐까요? 제2의 문화재 사랑을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정말 응원해드릴게요. 제 능력을 사회에서 쓸 수가 없을 때 그때가 제 인생의 은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지금은 아직도 제가 할 수 있으니까 예, 설 필요도 하는 데도 있고 하니까 은퇴가 아니죠. 행복이겠죠. 모든 사람이 목적을 가진다는 그 행복을 가지고 그 행복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자기 노력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성취감 그걸 위해서 하면은 그 행복이 쫓아오는 거 아니에요? 같이. 예. 네. 65세의 나이지만 아직도 배움을 이어가고 있는 진짜 청년 문화재 돌보미 최종환 씨의 제2의 인생을 함께 만나봤는데요. 정말 존경스럽기도 하고 문화재를 잘 돌봐주셔서 감사한 마음도 들고 그렇습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멘트 중에 제1의 인생은 도달하는 것, 성취하는 것. 제2의 인생은 필요한 것을 나눠주는 것. 정말 멋진 멘트인 것 같아요. 네. 정말 제2의 인생을 자기가 가진 것을 필요한 만큼 나눠줄 줄 아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제2를 네. 오늘 봤습니다. 네, 소장님도 정말, 그러면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저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아, 그러면 네. 주막을 저한테 주십시오. 그거는 좀 생각해 볼게요. 아, 아쉬워요. 오늘도 받을 수 있었는데 못 받게 됐네요. 문화재 돌봄이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문화재 돌보미가 되려면 어디로 알아봐야 될까요? 문화재 돌봄 사업은요, 문화재청이 주관을 하고 있어요. 전국의 지역별로 23개 돌봄 사업단이 운영 중이고요. 매년 이제 문화재 돌보미를 채용하게 되는데
1년마다 재계약하는 기간제 근로자예요. 네. 보통 접수 기간은 매년 12월 초에서 다음해 1월 말까지인데요. 지역마다 일정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으니까 홈페이지에서 직접 이제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문화재라는 게 이미 수가 정해져 있는데 문화재 돌보미가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할까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역사적 가치와 의미가 있지만 아직 관리 대상으로 지정되지 못한 문화재들도 많다고 해요. 앞으로 이제 등록 문화재의 수가 늘어나는 추세이고 또 문화재의 보수 주기는 짧아지고 있어서 정부의 문화재 보수 예산의 규모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 그래요. 네. 이와 함께 이제 문화재 수리 기능자에게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니까요. 문화재를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제2의 직업으로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소중한 정보와 조언 아끼지 않고 저에게 마음껏 퍼주신 우리 소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은퇴 후에도 행복한 삶을 위해 도전하는 이 세상 모든 제의를 응원합니다. 제2의 인생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안녕. 정년퇴직하고 5년째 돌봄 사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정환이라고 합니다. 다시 내 삶 찾아서 다시 내가 활동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저에게는 소중하고 너무 좋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